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 사고를 딛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지난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아프리카 TV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의 인방 뉴스에 반갑습니다. 저는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BJ 야매쌤입니다. 자, 오늘의 먼저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확인하시죠. 네. 인기 BJ죠. 구독자도 120만이 넘고요. 아프리카 TV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파님께서 지난 다이소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사과 방송까지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 BJ 토마토님께서 인방계를 뜨겁게 달구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인방계의 결주가 됐군요. 다음 소식인데요. 자, 인기 연예인들에게만 있을 줄 알았던 극성 스토커가 BJ들에게도 이제 존재합니다. 살해 협박까지 당한 BJ 남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시죠. 네, 지난 1월 9일 밤 10시경 아프리카 TV가 접속이 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디도스 공격, 그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좋습니다. 디도스 공격까지 당했고요. 야매쌤이 목소리 좀 더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네요. 네. 자, 악플러와의 전쟁이죠. 인터넷 방송, 인터넷 하면 사실 네. 빼놓을 수가 없는 숙명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악플인데요. 악플러와의 전쟁, 달라진 BJ들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죠? BJ 노래하는 코트, 과연 그가 아프리카에 다시 복귀하는가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부금 소리를 제가 좀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의 아프리카 TV 복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BJ 커맨더 지코의 베스트 BJ 체험판 썰이 돌고 있습니다. BJ 류찌죠. 류지엔님과의 베비 방어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소식인지 잠시 뒤에 역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현재 뜨겁다, 우결과 진결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의 BJ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진결 열풍까지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헤드라인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바꾸기 전에 저희가 광고를 좀 틀어드려야 되는데 광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BGM이나 하나 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저희 약간 준비하는 척 좀 할게요. 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사실 속보로 떴고 오늘 당일에 네이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 방금 당사자인 사과문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소식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헤드라인을 먼저 알려드리고 저희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파일럿이고요. 네. 예,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크로마키가 이거 왜 이게 파일럿이니까 이런 거는 좀 이럴 때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중요하니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적겠습니다. 네네네. 자, 인방 뉴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인터넷 네. 방송하면은 많은 이슈의 이제 중심이고 이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즐겨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다 할 좀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좀 공신력 있는 방송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네.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도 좀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자, 요 댓글은 한번 요 정도로, 네.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 긴장이 좀 되긴 하는데, 야매쌤 예쁘다, 실물 예뻐요. 네, 그런 야매쌤 글들은 좀 네. 안 읽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야메스님은 이제 작년에 이제 최군이 진행한 아프리카 대표 여자 MC 뽑는 MC 서바이벌에서 네. 우승을 하시고, 첫 번째 저랑 함께하는 콘텐츠가 인방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방뉴스라는 어떤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솔직히 많이 쫄렸는데요. 네네.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A형이라서 네. 그래서 좀 많이 쫄리면서도 참 이번 일주일 동안 인방계를 참 많이 봤는데 네.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태어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네. 야매쌤 중간에 매는 메뚜기 매. 야매쌤님께서는 왜 혹시 언급이 안 되지? 예, 저 죄송한데 왜 안 나오지? 이 콘텐츠를 네. 통해서 이게 뭐 맞는 말이지. 본인이 네. 좀 뜨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나라는 사람이 있다. 나라는 네. BJ가 있다. 내가 토끼팀 오지게 하고 있다. 뭐 네네네. 정도,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인방 뉴스를 진행하시려면 인터넷 방송 BJ들이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네. 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공부했죠. 제가 많이 네네. 했습니다. 제가 네네. 다 합니다. 뭐 물어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합니다. 예, 누군지 다 합니다. 뭐가 가장 어렵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게임을 지뢰찾기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게임 BJ들을 취재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뢰찾기 이후에 게임을 해본 적이 네. 없어서 게임 BJ가 많이 어려웠다. 네. 그리고 아까 역풍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언이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예, 한두 예. 시간 방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네 예. 시간, 네다섯 시간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예. 사실 채팅이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얘기를 끄집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러다 보면 자기의 소신 같은 걸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말실수가 나오거나 예, 예. 아니면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거나 뭐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조금만 제가 팩트를 알리자면 지금 현재 야매쌤은 네. 실수를 하셔도 이슈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살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네. 평가를 네. 해드리자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지 실수를 하면 역풍을 맞는데 그쵸. 지금 야매쌤님한테는 역풍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쵸. 예, 예. 네. 역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풍, 예. 그만해요. 예, 네. 그만해. 예, 어떻게 보면 야매쌤을 섭외한 건 잃을 것 없는 여성을 섭외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저는 잃을 예.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오늘 그래도 많이 집어넣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더 냉정하고 좀 네. 많은 폭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속보 먼저 전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참 잘 따라왔던, 방송적으로 참 좋아했던 분이신데요. 자, 아프리카 TV의 스포츠 BJ시죠, 석주일님께서 자, 과거 논란에 있어서 사과문과 그리고 스포츠 BJ 은퇴를 선언하셨는데요. 네. 해당하는 사과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기사가 났는데 기사 정도는 저희가 살짝 캡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조선에 난 기사입니다. 욕설 중계 폭력 논란 석주일 사과 변명의 여지 없다 죽는 날까지 반성이라는 사과글을 쓰셨고요. 전문을 통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코치 시절 폭력을 행사했던 선수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관계자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농구라는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제가 저지른 실수 또 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은퇴를 선언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석주일 씨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스포츠 중계 편파 방송이죠. 네. 혹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제 어떻게 보면 편파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좀 인터넷 방송다운 욕설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언행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정효근 선수죠. 정효근 선수가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나름 폭로 아닌 좀 폭로를 좀 했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방송을 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은퇴라는 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아예 떠나는 은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은 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자,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미 그건 징계받지 않았나 처벌받았는데 또 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터진 금붕어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의견들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과거에 이제 폭력의 어떤 이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징계와 어떤 사과가 있었나요? 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대로도님께서는 또 말이 나오는 건 상처받은 사람이 기준이어야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 방송 욕설도 문제가 될 듯 올라오고 있고요. 자숙의 시간과 반성의 시간을 잘 받았으면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징계 다 받고 이제는 회생하려는데 저러는 건 오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이버에 이제 그 현재 메인으로 올라간 댓글을 보면은 저희가 그 정도는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댓글에 이제 스포츠조선 기사가 나갔고 사과까지 하고 은퇴했다는 기사의 메인 댓글에는
아프리카 중계 한번 봤는데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 심해서 그 이후로 못 보겠더라. 아, 어떻게 이 방송 인기가 있었는지 싶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구나. 남을 비방해서 얻는 인기가 오래갈 수 없다는 점 꼭 아시기라는 베스트 댓글도 있고요. 또 이어서 볼까요? 석주일에게 하도 폭행을 당해 운동을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는 말에 충격이다. 대체 얼마나 폭력을 휘둘렀으며 운동 하나만 보고 달려온 애가 그만두고 프로까지 간 선수가 참다 못해 폭로를 할까? 에휴. 뭐 이런 댓글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하죠. 예, 어떻게 폭력은 정당한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은 조금 스포츠계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 쪽에서도 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뜬 부분이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바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일럿의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의견을 전달하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또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정 어떤 한 누군가를 지칭해서 너무 인신공격식이나 욕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강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인터넷 방송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인기 BJ 양팡님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에 대해서 야매쌤님이 조금 준비를 해 오셨죠? 네, 네. 맞습니다. BJ 양팡은 며칠 전 야외 토킹 방송 중에 팬과 사진을 찍으면서 팬이 들고 있는 다이소를 보자 다이소에서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왜냐고 묻는 팬의 말에 양팡은 독도 재단에서 배웠는데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면 그 돈의 일부가 일본의 독도 발전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루머로 시청자들은 정정을 요구했지만 양팡은 자신이 독도 BJ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한다며 방송을 종료했지만 그 후폭풍은 너무나 셌고 온갖 비난을 받자 사과문과 사과 방송을 켜서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더 있나요? 내용이?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양팡님 본인도 기존에 KBS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오해를 받아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받는 사람 측은 또 손해와 피해가 참 막심하거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사람들은 저희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또 이제 도덕성과 신중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방송인들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이 또 청구가 되는 부분이죠. 정말 말 한마디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그 방송들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연락을 한 적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반성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반성 사과 영상이 2개 정도 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그 다이소에 관련한 또 발언에 있어서 사과가 있었고, 이어서는 그 블랙 관련한 아마 그 구독자. 발언 이후에 네. 모 시청자의 어떻게 보면 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또 어떤 사과가 또 올라왔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는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조금 쉬시고 있는 걸로 네. 확인하는데요. 제가 좀 더 와닿았던 거는 그 생방송 발언 이후에 그 요즘에 참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전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이죠. 윽튜브. 네. 그 윽튜브라는 분의 이제 이른바 저격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네. 좀 더 더 뜨거워졌었죠. 네, 뜨거워졌던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생방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팡님을 맞습니다. 뭐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참 이게 생방이라는 것 때문에 BJ들은 BJ들의 어떤 특성상 3시간, 4시간, 5시간을 방송하다 보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거를 좀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뭔가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기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네. 이 다이소 논란의 촬영이 네. 생방이 아니고 아마 유튜브용 녹화였다면 그쵸.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자든 직원들이든 이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내부적인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충분히 좀 걸러낼 수도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BJ들이 그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언인데 맞아요. 신중하지 못한 네. 발언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 BJ들에게는 참 어려운 좀 과제고 숙제고 좀 지켜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메스님은 좀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일으킬 만한 좀 이렇게 실수를 해본 적이 있나요?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예. 솔직히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사과를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이제 즉각적인 사과를 좀 하는 편인데 음. 요번에 또 논란이 되었던 거는 이제 끝까지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논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독도 BJ로 또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독도 뭐 재단 측 그래서 아마 그 서정민 코치라는 분도 네. 해당하는 좀 이렇게 해명 방송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인기 있는 BJ일수록 좀 더 발언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토마토님이죠. 네. 작년에 아프리카 시상식에서 제가 뭐 이렇게 토메이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겔주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이 겔주 토마토님이 또 특정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최근 BJ 로란이 멸망전 기간 도중 토마토 대리 관련 의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제에 토마토님 해명해주세요라고 적고 5분 뒤에 방제를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갑자기 채팅창에 토마토가 신고했다라는 피셜이 올라왔는데 로렌이 토마토 방송에 가봤더니 대리를 받은 적이 없다. 친구들일까? 5인큐를 돌린 거라며 포텐 터질 때가 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관련 방제 어그로 끌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BJ는 운영자가 신고하라고 했으니 나는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로렌은 운영자에게 경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계속 찾기 시작했는데요. 시즌 7 당시 5인큐를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 이외에도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토마토는 이상호 방송에서 말이 나오니 그제서야 토마토가 자신의 아이디를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이 계정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 뒤 토마토는 멸망전 참가 자격이 박탈되며 하차하게 되고 분노한 시청자들은 토마토에게 시청자와 로렌에게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토마토는 사죄의 의미로 로렌에게 사과의 문자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 로렌의 제안으로 둘은 합방을 하게 되었고 이 해명 방송이 밤 11시 피크타임에 약 3만 명의 시청자가 임박을 하게 되고 이날 토마토는 최초로 아프리카 TV에 대통령의 강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로렌은 다음 시즌 멸망전에 토마토를 섭외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방송으로 토마토가 다시 해명 방송을 켰으나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봉준의 둘째 딸로 활약을 하여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 참 많은 지분을 갖게 되어서 많은 공격과 질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 멸망전에서 하차하라는 어론이 만들어졌고 운영자와의 상의 끝에 결국 1월 6일 멸망전 이상호 팀에서는 하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마무리인가요? 좋습니다. 계정 공유죠, 이제. 네. 이 소위 그렇죠. 말하는 자신의 이제 아이디를. 예, 네. 대리 방송이기도 하고. 예. 여론은 어론이라고 하셨네요. 지금 혓바닥에 예. 주사 맞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참 이게 BJ들이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이 되는 건 사건 사고의 대처 능력인데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어떤 BJ는 말 그대로 타격을 받아서 앞으로 방송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BJ,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락으로 빠지는 BJ가 있는 네. 반면에 어떤 BJ들은 참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잘 살려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토마토님이 로렌님하고 해명 이후에 사과 이후에 합방까지 가서 네. 3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을 하고 예전에 참 이런 걸 잘했던 BJ가 저는 연보성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보성. 예, 지금은 이제 군입대를 해서 강원도에 계시는 연보성님인데 예전에 참 와 이분 큰일 났다. 보성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 그게 콘텐츠가 돼서 그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사고를 치는 게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치는 건가? 그 다음 스토리를 위해서 일부러 치는 건가? 뭐든지 드라마도 그렇죠. 희노애락이 있어야 기승전결이 있어야 재밌는 게 있듯이 네, 좀 그런 부분도 BJ들이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참 노이즈 마케팅. 참 잘 잘하는 BJ들이 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토마토님은 요즘에 사람도 많이 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해명할 걸 해명하고 네. 또 시청자들하고 또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공격만 하고 굉장히 뭐 BJ들을 죽일 듯 달려드는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뭔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참 인터넷 방송 그쵸? 시청자들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짱구님께서는 철구가 최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노이즈 마케팅. 네, 스토리텔링 기승전결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보성아라면서 우리 보성이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토마토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확실한 건 토마토님이 현재 인터넷 방송을 사랑하는 갤러리에서 어떻게 보면 갤주로 또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활약 또 네. 기대해보고 나중에 저희가 초대석에 또 초대를 할 수 있는 네.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자, 극성 스토커에게 살해 협박 당한 남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역시나 야매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디였죠? 네. 돋보기를 안 갖고 와서. 아, 돋보기를. 네. 네네. 여기였네. 네네. 작년 10월 24일이었죠. 업로드된 영상은 남순이 스토커에 대해 처음 언급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남순은 집에 찾아오는 애들이 2명이 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공개하겠다라고 엄포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스토커는 평소 남순의 집에 찾아와 배를 누르고 인터폰에 대고 씩 웃거나 카톡을 보내는 행위 등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남순은 생방송 당시 집 앞을 서성이던 스토커를 잡아 방송에 출연을 시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 채로 카메라 앞에 앉은 스토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남순은 이 스토커를 이용하여 나는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도 않다라며 그간 방송에서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 스토커는 심장이 떨린다, 면을 먼저 넣어야 맛있다라는 등 어딘가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란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추후에 이 스토커는 심지어 남순님의 방안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8일 남순은 또다시 스토커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앞서 방송 출연한 스토커가 집안까지 침입을 해서 남순의 방문을 노크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지만 방문을 연 순간 그녀가 그 앞에서 서성이는 걸 보고 남순님은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순의 집 앞에 찾아오는 스토커는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토커는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하며 경찰 앞에서도 그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남순이 스토커에게 자신을 스토킹하는 이유를 묻자 나는 그의 사심충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커가 커터칼을 들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위험한 범주를 넘나드는 탓에 결국 남순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 측의 대응인데요. 경찰은 남순에게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다. 인터넷 방송에서 스토커를 당신이 오히려 도발하지 않았냐라며 그의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리송한 시스템에 의해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했고 유치장에 있던 스토커들은 결국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순에게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시계를 또 주었다고 하는데요. 예. 또한 경찰은 스토커가 한 번 더 집에 찾아오면 그때서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순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나도 경찰 측에서 이렇게 나한테 대처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스토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 어떤 식으로 경찰이 대처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또 표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실제입니까? 이게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네. 한번 제가 본 그렇죠. 영상은 그 방송을 안 하는 휴방 날이었는데 이제 모바일 방송 스토커가 찾아와서 네. 킨 것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한 명이 아니고 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4명이나. 예. 우선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네. BJ 남수님께서 집 주소를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네. 뭐 방송에서도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집 주소를 그냥 얘기하고 좀 국민 주소다라고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찌게 됐건 집 주소가 공개가 그쵸. 됐다는 건 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사실 집 주소가 공개가 됐다는 건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좀 스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경찰 측도 그렇고 네. 경찰 측이 그 남수님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시계. 시계가 어떤 네. 시계인가요? 호출을 경찰을 곧바로 부를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시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시계로 호출한 거 자체가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그니까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계로 호출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스토커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BJ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네. 스토커분들이나 이런 어떤 팬들 일부 악성 팬들로 인한 어떤 팬들. 범죄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유독 이렇게 남수님에게 이런 스토커가 많이 생기는 건 왜일까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예예예. 왜일까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더 그런 거는 좀 확인을 네. 해봐야 될 텐데, 예. 예? 거울을 보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그 시상식 때 실제로 그 여성 팬분들을 많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여성 팬분들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 근데 네. 이제 최군님을 보러 갔는데, 실제로 보고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할 부분이 아니고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이제 스토커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고 저는 네. 실제로 방송 초기에 제가 야방을 한다고 하면 그 야방하는 곳에 쫓아오셔서 예. 몰래 뒤에서 제가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것까지 쫓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알게 됐다. 예. MSN 집 어딘지 안다. 입막음하게 뭐 해라 하면서 계속 쪽지를 주시는 좀 그러한 팬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것도 여자 BJ분들이 특히 혼자 사시는 굉장히 분들이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가끔씩 많습니다. 야방을 하면 제가 네. 여자 BJ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에 방종을 해라. 맞아요. 집에 그 도착해서 근처에 집에 가면. 들어갈게요 네, 하면은 그 네. 모바일을 보고 로드뷰나 간판 이런 걸로 보고. 보고 네.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찾아가서 마주쳤을 때 그 찾아간 분들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난 네 팬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범죄이지만 그 죄책감이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범죄라는 거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심각하죠.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이런 거 쪽지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잘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 나 너한테 별풍선 몇 개 쐈잖아. 너 별풍선 나한테 받았는데 너네 집에 와서 내가 인사하는데 이거 한번 못 받아줘? 오히려 그거는 팬을 넘어섰죠. 오히려 실제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에이 설마 그 설마 하는 것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내가 네 방송을 맨날 보고 내가 네 방송에 이렇게 풍선도 쏴주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주는데 너네 집에 왔다고 해서 네가 날 쫓아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있어서 심각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여자 BJ들뿐만 아니라 남자 BJ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여튼 남수님에게 더 이상의 스토킹 피해가 좀 없기를 네.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바로 얼마 전이었죠. 디도스 공격을 당한 아프리카 TV인데요. 이에 대해서 네. 야매쌤님 준비해 오셨죠. 지난 1월 9일 밤 10시경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버 접속 불가 현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을 아프리카가 당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네. 아프리카 TV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 시 첫 로고 화면에서 메인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네. 무한 로딩이 계속 뜨는 그런 반복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예. 별도의 뉴스 기사가 없어서 웹서칭을 저는 그 당시에 했었어요. 왜 안 들어가지나? 우리 예. 집이 시골이라서 안 되는 예. 걸까? 계속 해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형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이러한 피해는 진짜 갈수록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솔직히 이제 국내 1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도스 분산 공격 같은 것들을 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될까. 자, 이에 대해서 생각을 아프리카 해봤는데요. TV는 소통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네. 했는데요. 지난 1월 9일부터 오늘까지인 당시 10일까지 발생한 디도스 공격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해당 장애는 아프리카 TV의 서버가 입주해 있는 IDC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총 3차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1차 공격 때 150분 피해, 2차 공격 때 35분 피해, 3차 공격 때 24분 피해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장애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패턴으로 디도스 공격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장애를 막기 위해 IDC 보안 관제센터와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장애 피해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선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네. 않습니다. 어떤 분들의 소행인지, 왜 그랬는지를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1차 공격이었죠. 150분의 공격을 당했던 1월 9일 때, BJ 남수님의 복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복귀 날 그의 어떤 풍잔치를 막기 위한, 일부 안티팬들의 소행이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네. 주장들도 있고요. 북한의 소행이다도 있고요. 북한이다. 일각에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뭐 어떻게 정치적 뭐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당일날 제가 그 레이샤라고 하는 댄스 팀과 섹시 네.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최군이 최군 때문이다. 최군이 뭐 해먹는 거를 최근이 또 역행 불렀네. 네, 그래서 못 보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네. 당일날 제가 그 레이샤 분들이 오셨는데 결국에 최초로 인터넷 방송 12년 만에 10년 만에 되돌려 보냈어요. 여성분들을. 네, 근데 너무 이제 너무 소름 끼치는 건 만약에 레이샤라고 하는 분들이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정말 모시기 힘든 그쵸. 뭐 가수나 골방 라이브나 뭐 연예인 특집이었다면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어요. 150분 동안. 예. 그리고 진짜 그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봤다면 아프리카 TV에 당당하게 피해 보상을 주장을 해도 아프리카 TV에서 할 말 없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구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디도스 공격 때는 여러분들 방송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제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네. 올리 아프리카, 죽어도 아프리카, 디도스 공격 청와대도 못 막아요. 그렇죠. 백악관도 못 막으면 못 막는데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못 막죠. 예? 네? 최선을 다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디도스 공격에 대한 아프리카 TV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뉴스, 악플러와의 전쟁, 달라진 BJ들의 강경 대응인데요. 사실 네. 인터넷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 중에 빼놓을 수 하나가 없죠. 악플러. 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악플러는 네. 사라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네.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웃어넘겼던 BJ들이 이제는 그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네.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예로 어떤 예들이 있죠? 그 예로 BJ 강은비 씨인데요. 예. 강은비 씨가 성희롱 악플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소건 현재 진행 상황, 변호사님과 상담 중에 성희롱 쪽지가 이런 거 다 고소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기재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해당 DM이 너무나도 입에 담기 심한 성희롱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는 오래 걸리지만 네이버 TV와 아프리카 TV 그리고 인방길 등의 한국에서 만든 사이트들은 모두들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특히나 인방길에 영화 어우동 같은 움짤을 올리시는 분들은 다 고소가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어우동임에 이제 강은비님이 출연했던 그렇죠. 영화인가요? 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출연했던 그 일부의 그 신체의 일부를 일부러 공격성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많았다고 배드신이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악플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약 80에서 150 정도지만 이런 움짤 같은 거를 올릴 경우에는 저작권 법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파일럿 개념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가끔씩 영상이나 자료화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긍정적이라면 저희가 오늘 1회가 아닙니다. 네. 파일럿이고 진짜 1회부터는 영상까지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플러 강경대응인데 최근에 이제 왁구대장 봉주님이죠. 네. 봉주님도 아마 고소에 관한 언급을 하셨던 걸로 네, 맞습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 많은 BJ들이 이제는 고소를 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죠. 최근님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BJ 거의 최초로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언을 해서 좀 고소도 많이 진행을 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률적인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많은 BJ 동료들이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세무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 법률 문제는 변호사, 베스트 네. BJ는 운영자 네.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최구나 너 고소해서 행복하니? 너 고소해서 돈 많이 버니? 절대 행복하지도 않고요. 너무나 슬픕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한테 그런 공격을 할 때 그분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심지어 고인이 된 저희 어머님을 능욕을 하는 악플까지 쓰신 분들이 막상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오고 그 이후에는 저에게 뭐 쪽지든 뭐 DM이든 통해서 용서해달라, 반성하고 있다, 몰랐다, 뭐 공무원 준비 중이다, 뭐 싱글 데디다, 뭐 싱글 맘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 보내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속상합니다.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렇게 나한테 네. 죄송하다고 잘못을 뭐 뉘우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랬을까? 예. 왜 이렇게 선동을 당하고 왜 이렇게 네. 다들 못되게 글을 썼을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뭐 드립 수준이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실제로 고소죄로 성립이 되고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려면 정말 그 수준이 심각한 글들이 많이 그렇게 처벌을 네. 받습니다. 뭐 살해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뭐 심한 모독이 있을 수도 있고 모욕이 있을 수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디 더 이상은 좀 선동당하지 않고 서로 방송하는 방송인도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서로 매너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인터넷 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맞습니다. 한번 인터넷 실명제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BJ들은 정말 저희는 모든 걸 다 까발리고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른지라는 그 마인드로 저도 참 많은 악플들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이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계속 돌을 맞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방송을 끄고 나면 솔직히 저희 같은 BJ들은 현타가 옵니다. 예, 그래서 참 많이 아픈데 실명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5,700분의 시청자분들은 인터넷 실명제 좀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실제 실명제를 좀 찬성하시나요? 찬성이 많이 올라오네요. 찬성. 어느 어느 정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네. 하게 되면 그나마 책임감을 좀 갖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람이 자기가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언행도 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채팅을 치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심한 비난까지는 하지 않으시지 예.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찬성하는 편이긴 한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유고 표현의 그렇죠. 자유라는 네, 게 있고 네.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치색을 떠나서 누군가 그러니까 힘 있는 재벌들, 기업들, 정재계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때 과연 내 이름을 공개해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후폭풍이라든지 네. 내 이름을 공개해서 이 글을 썼을 때 그 돌아올 어떤 그쵸. 후환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더 못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실제로는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하더라도 서로 간에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좀 예의는 맞습니다. 지키는 그런 좀 문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실명으로 하면 풍선이 막힌다라고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되면은
뭐 예를 들면 그쵸. 아산에 사시는 34살 박복금씨께서 별풍선 3,2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뜰 수도 나오는 있겠네요. 거죠. 그러면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노래하는 코트 아프리카 TV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사실 야매쌤님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제 방송하느라 먹고 살기 힘드나 솔직히 인방계를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 예. 최근에 참 많이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님은 사실 아프리카 TV의 어떻게 보면 레전드 중에 한 명이고 늘 역대 인터넷 방송의 어떤 BJ를 꼽자면 꼭 나오는 분이기도 한데요. 작년이었죠. 작년 연말에 아프리카 TV 복귀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바로 1월 1일에 아프리카 TV로 복귀를 한다라는 노래하는 코트님의 어떤 방송 중에 발언이 있었고요. 많은 인방계리라든지 많은 곳에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 제가 노래하는 코트님과 방송 직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 통화를 좀 했는데요. 방송에서 언급이 되는 거에 있어서도 좀 허락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노래하는 코트님께서 아프리카 TV에 복귀를 한다, 1월 1일에 한다, 운영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감정이 앞섰던, 좀 경솔했던 발언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얘기를 할 마음도 있고 본인이 아프리카 TV로 복귀할 마음도 있고 그거에 있어서 준비도 하고 있지만 당장 언제 복귀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된 건 아니었으나 뭔가 본인이 조금 급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프리카 TV 측과도 제가 연락을 했는데 실제로 영구정지를 당했지만 영구정지를 받고 나서도 플랫폼을 옮기고 나서도 복귀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뭐든지 닫아놓고 있지 않다는 게 또 아프리카 TV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프리카 TV 회사와 노래하는 코트님이 실제로 좀 만나서 서로 간에 좀 도합점을 찾아서 코트님에게도 아프리카 TV에게도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년 정도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래하는 코트님이 보이는 라디오 아프리카 TV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보이는 라디오 잘 좀 아시는지. 네. 보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는 거는 제가 좀 우결 요런 거 좀 재미있어가지고 우결이요? 예, 엄마 아이디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이디로요? 네, 엄마 아이디로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어떤 아니 이유가 내 아이디로 들어가도 좋은데 제 아이디로 들어가도 예. 천애 진짜 BJ냐? 천애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른바 채팅 자체를 많이 우결 많이 하시게 채팅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겨라, 만져라, 뽀뽀해줘라. 그렇죠. 네. 말로만 듣던 그 우결 마니아가 제 왼쪽에 있었군요. 왜 이렇게 남의 연애에 이렇게 참견하고 싶으세요? 부러우니까요. 부럽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매쌤님은 올해 실례지만 이제 에헤이! 나이 얘기하려고 또. 아니 올해 방송 네. 목표를 방송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방송 목표 올해도 열심히 토끼팀 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님과 아프리카 TV의 어떤 복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BJ 커맨더 지코님의 베비 방어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커맨더 지코님의 베스트 BJ가 체험판이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이싱 모델 출신 BJ죠. 류지엔님과의 베비 방어전이 지난 큐비에서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류지엔님과 먼저 자리를 했던 게 원천아님, 바로 거루님이어서 거루의 저주가 아닌가, 또 거루가라는 의견들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그 영상들이나 또 움짤들은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렸다간 저희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술자리였고요. 반대로 커맨더 지커님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도 아니고 커맨더 지커님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게스트였던 류지엔님의 어떤 행동들과 언행들이 조금은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술 먹방 좋아하시는지요? 술 한 잔도 못 먹지만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놉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TV 본사의 입장은 이런 거죠. 작년에 방송대상 시상식에도 자리를 했고 상도 받았고 베스트 BJ까지 받았는데 분명 커맨드 치코님께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좀 더 클린하고 좀 더 미니카라든지 뭐 대목수
좀 더 클린한 컨텐츠를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 기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방송에 있어서는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뭐 본사에서 혹은 운영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방송을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쪼록 커맨드 지코님의 올해 또 엄청난 활약을 또 기대해 보고요. 류지혜님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야미쌤님께서 나는 아프리카의 우결 매니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핑크빛 아프리카의 시작입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지금 진결 열풍 중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우결 상대가 커플이 있다면 어떤 커플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봉주님 방송을 좀 보면서 예. 누구랑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응원을 좀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또 향이님과 김유다 커플의 그 소소한 또 데이트들이 또 너무 재미있어서 눈물을 훔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커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네. 어떤 커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있네요. 자, 많은 커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기뉴다 커플, 바로 향기 커플이 있는데요. 귀여워요. 그 네. 두 분이서 이렇게. 향기 커플 같은 경우에는 네. 독특한 게 이제 사귄다고 했다가 음. 우리는 헤어졌다고 했다가 네. 일방적으로 여성분이 향이님이 고백을 했다가 방송 중에 차입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진결 선언을 하는데 오, 스토리가 다양하죠. 일각에서는 약간 이 모든 게 스토리텔링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게 대본 원래 아니냐. 처음부터 꾸준히 사귀고 있었는데 민심 봐가며 여론 봐가며 니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인이죠, 최군이 직접 향인님에게 전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너네 진짜 주작한 거 아니냐, 원래 사귀고 있었지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향인님께서는 오빠 미쳤어? 라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 대답이라면 사실 뭐 믿어야 되는 거고, 그쵸. 본인들이 아니라고 네, 하는데 뭐 아니라는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쩔 수가 없죠. 자, 향기 커플이 있고요. 자, 이어서 대단합니다. 바로 학수 단한양 커플이 네.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커플도 뭐 사귀네 안 사귀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최근에 그 조개구이 사건 이후에 진결 선언을 했죠. 네. 하간양 커플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좀 단수 커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니요. 모르시는군요. 네. 공부를 좀 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단한양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복수죠. 집에 이제 배가 3척 이상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학수님께서는 서민 대통령, 전재산 구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두 분이서 좀 어떤 우결을 보여주게 될지는 굉장히 기대를 해보고 저 자체도 컨텐츠로 향기 커플 대 단수 커플 이래서 커플 오락관. 재밌겠네요. 네, 이기는 커플에게는 상금을, 지는 커플에게는 저주를. 이래서 이번에 컨셉으로 제가 섭외를 했는데 단한양님께서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해서 네.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 스타 BJ죠. 도재용님 이규 커플이 있고요. 김봉준 박가린 커플들이 있습니다. 네. 스타 BJ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쵸. 연애꾼들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썰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이재동님이 뭐 이렇게 우결은 아니었지만 리즈리산인가 했던 그 이상형 월드컵 이후에 달달각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많은 또 뭐 전태균님은 우결은 아니지만 결혼을 해서 또 달달한 육아 방송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이용호님인데 최종 비연기 이용호, 스타판하면 이용호인데 끝판왕 이용호님은 별다른 달달각이 없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프로게이머죠. 우리 이경민 전 프로게이머 이경민 씨와 토끼에나님의 치에나 커플도 또 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송병구님 그리고 송병구님 우리 기련님. 지윤님의 뱅지우 커플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구 네, 외지레까지도 있고요. 스타 BJ들이 포드런 전략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뭔가 예쁘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내 여자로 만들고 우결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 자 봉가린입니다. 사실 김봉준 박가린 우결 선언을 하기 바로 직전에 공지사항이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헤어졌다. 뭐 이제는 더 이상의 달달각은 없다. 봉가리는 끝났다. 이런 게 있었는데 김봉준님께서 엊그제 중대 발표를 통해서 또 공개 연애를 선언하셨습니다. 참 눈이 가는 건 김봉준은 아프리카 킹, 시청자 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가린은 작년 기준 별풍선 퀸입니다. 어마무시했죠. 시청자 킹과 네. 별풍 퀸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런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 연애를 통해서 별풍선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박가린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방송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사신 팬보다는 정말로 이제 팬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예.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 역캠들이 말하는 오빠, 저는 사실 사심충보다 저 진짜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아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사심 있는 분이 네. 사심 없는 척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아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별풍선을 맞쏘고 열혈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역캠이 공개 연애를 한데 마음 같아서 때려 부시고 싶고 그치. 떠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뭔가 사람이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대인배인 척 뭐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두 달까지는 그래 응원해. 오빠는 응원해. 물론 뭐 일부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왜냐면 결국에 저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여자들의 사랑 왜냐면 남자기 때문에 네? 많은 여성 팬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고 네. 우리 야메스님도 별풍 쏘는 사람들이 남자가 몇 %예요? 뭐 99%. 99%거든요. 결국에 이 별풍선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 들어갈 수 있죠. 진짜 팬심으로. 하지만 팬심으로는 최대 몇 개? 1000개입니다. 팬심으로 최대 1000개, 10만 원이고요. 사심이 들어가줘야 만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계속 풍선은 터지지만 앞으로 그 사심이 빠진 별풍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얘기하자면 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별풍선 많이 벌고 싶은데 요즘에 별풍선을 많이 못 벌어요. 네. 솔직히 꼬드기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 공개하면 안 되냐? 우결 가자. 일반인이지만 왜냐면 풍선 중에 풍선은 우결풍이거든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이 우결풍. 작년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맛봤기 때문에. 하지만 네. 당사자는 바로 킹 중의 킹, 킹봉준이고 퀸 중의 퀸 가린이기 때문에 네. 이 위기 아닌 위기를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앞으로도 풍선도 많이 받고 시청자 숫자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면 정말 역사가 기억할 인터넷 방송의 네. 역사에 남을 커플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네. 결혼까지 가도록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봉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그 대표적인 컨텐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기 네. 먹방 하시는 거 좀 자주 받고 그냥 이렇게 소통하시고 이런 거. 아 우리 왁구대장봉주님의 네. 먹방이요. 네. 뭐 대표적으로 MPL도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많은 뭐 컨텐츠 감전 수용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봉준님의 콘텐츠는 연말 여친 공개. 연말 고개. 네. 월간 윤종신을 뛰어넘는 연간 김봉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연말에 시상식 때만 되면은 멘트는 똑같은데 상대방만 바뀌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인터넷 방송인이 아닌가. 진정한 우리들의 대통령. 네. 연간 김봉준. 굉장히 재밌게 보고요. 올해 연말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TV의 진결 열풍은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프리카TV의 랭킹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랭킹은요,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준비될 건 지난 한 주간 몇 명의 BJ들이 방송을 했고 몇 명의 BJ들이 경고를 먹었고 몇 명의 BJ들이 정지를 당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데이터 토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간 몇 명의 누적 시청자가 있었는지 몇 분이 강퇴를 당했는지 누가 가장 큰 손이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토크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TV 본사 측에 많은 좀 오픈이 필요한데 이 방송을 빌려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건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월달 12일까지죠. 1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별풍선 랭킹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10위입니다. 10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야, 근데 저는 아까 이걸 살짝 보고서 예.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보셨나요?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이제 하루에 10,000개 받는 게 되게 쉬운 BJ도 있겠지만 예. 그 10,000개라는 게 진짜 너무 힘든 BJ도 있는데 그럼요. 저는 이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따로 이미지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요. 10위는 바로 커맨더 지코님입니다. 12일까지의 기준이고요. 무려 34만 3,477개.
를 받으셨습니다. 시청자의 사랑이죠. 네. 자, 이어서 9위는요. 항상 김성태님이십니다. 36만 7,977개.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위는 최고다 윽박 37만여 개. 7위는 NS 남순 38만여 개. 6위는 크레용파 멜린 40만 8천여 개. 와. 5위는 류시아 42만 7천여 개. 4위는 박가린 43만 7천여 개. 3위는 뜨뜨뜨뜨 46만 6천여 개. 2위는 안녕난 라떼야 54만 1000개. 자, 그리고 지금까지 12일 기준 1등은 바로 김시원이에요. 김시원 양인데요. 66만 개를 받고 있습니다. 자, 1월달까지 랭킹이고요. 작년 2018년의 랭킹을 말씀드리면요. 10위는 쏘님이십니다. 690여만 개, 690여만 개. 9위는 겨울님 700여만 개. 8위는 아리샤 700여만 개. 7위는 BJK 800여만 개. 6위는 뜨뜨뜨뜨 890여만 개. 그리고 5위는 BJ 셀리 910만여 개, 그리고 4위는 크레용파 멜린 918만여 개, 야. 3위는 NS 남순 930만여 개, 2위는 항상 김성태 100만여 개, 100만이면은 이제 수수료 없으면 10억이죠. 예. 한 달 예. 말씀하시는 그리고 1위는 박가리님입니다. 무려 140만 144만 2140 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여태 144만 개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뭐 저희가 따로 뭐 기밀을 누설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실제로 아프리카 TV 네. BJ 랭킹이라면서 올리는 곳에서 올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본사에서 진짜 리얼 빼박캔트로 집계하는 데이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금은. 그래서 좀 더 부풀려졌다는 말씀이시죠? 뭐 조금 빠진 거도 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본사에게 좀 문의를 해서 네. 조금 저희 인방 뉴스를 위해서 공개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공개가 네. 된다면은 네. 한번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1월 12일 기준으로 번외네요. 29입니다. 그래서 23만 4천 개를 와. 받고 있고요. 작년 기준에는 2018년 별풍선 랭킹에는 총 전체 22위를 했네요. 500만 5만 7천 개를 받았습니다. 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인방뉴스가 파일럿이 아니고 1회 이후에도 진행이 된다면요. BJ분들이 사실 개인별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 별풍선 수익을 네. 공개하지? 네.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존중합니다. 물론 네. 뭐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고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있지만 네. 왜 그거를 타비제이가 내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렇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지를 통해서 비공개로 네. 보내주시면 다음 회차부터는 익명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BJ들, 타 BJ에 대한 저희가 존중을 하는 네.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쪽지를 통해서나 간단한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언지를 해주시면 다음 회차부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풍선 랭킹을 우선 알아봤고요. 이어서 인방뉴스인데 왜 아프리카만 다루냐? 아프리카만 네. 다루는 건 좀 그렇다. 유튜브로 다뤄달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12월 기준이죠. 유튜브 탑 수입 10의 유튜버를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출처가 어떻게 되죠? 저 유튜브 네, 출처 확인해 주시죠. 네. 야, 진짜 입이 그냥 탁 벌어지는 그러한 진짜 별풍. 네. 와, 저렇게 환전을 받으면 뭘 할까요? 글쎄요. 진짜 부럽네요. 뭐 집 사고 차 사죠. 좋겠다. 네. 집 사고 차 사죠. 출처 어떻게 되죠? 네, 출처 적어주셔야죠. 출처를 알려주셔야지 이게 저희의 의견으로 조금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나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출처는요 아보카도님 채널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왔고요. 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유튜브 월 수입 탑 10입니다. 먼저 10위는요 키즈 채널인가요? 어썸하은님이신데요. 구독자가 270만, 월 수익 약 추정 1억 2,500만 원. 와. 기준 맞죠? 1억 2,500만 원의 추정 수익이 있었습니다. 9위도 소개해 주시죠. 네. 9위입니다. 도로시 님이시죠? 네. 월 수익이 1억 잠깐만.
1억 3,700만 원이죠. 아, 예. 1억 700만 원. 맞죠? 1.37억 원이면. 네, 이어서 윽튜브님이십니다. 하회탈을 착용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하고 많은 또 20, 40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인데요. 네. 구독자 47만 3천 명인데 아보카도님의 유튜브 채널 추정 월 수익 추정입니다. 1.44억 원, 약 1억 4,400만 원의 추정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히 소개해 주시죠. 네, 7위는 팬케이님이십니다. 팬케이님은 월 수익 약 1억 5천 정도를 가져가고 계시다고. 네, 추정 수익이고요. 이어서 6인데요. 보이루입니다. BJ 보겸 한솔의 총들건데요. 구독자 28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12월 기준이었고요. 월 수익 2억 500만 원을 추정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네, 5위입니다. 똥개똥님이시고요. 똥개똥님이시죠. 네, 똥개똥님. 네. 이분께서는 월 수익 2억 8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4위 제이플라 2억 7천, 3위 허팝님 3억 7천, 2위 레인보우 토이톡톡 월 수익 9억, 그리고 1위는 보람튜브님이신데요. 채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합했을 때 추정 수익이 월 수익이 17억 6천만 원으로 나와서 아보카도님의 유튜브를 저희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추정 수익이기 때문에 뭐 다 맞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늠해보는 수준일 텐데요. 실제로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BJ들 유튜버들의 수익이 네. 이제는 뭐 월에 1억이 넘는 거는 이제는 뭐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유튜브 광고 수익이고 저기에 플러스 뭐 다른 PPL 광고, 뭐 행사, 그리고 BJ들은 뭐 별풍 수입, 아프리카 수입까지 하면은 이제 1년에 1억 이상 버는 BJ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1억이 네. 뭡니까? 1년이 아니죠. 월에 1억, 뭐 2억, 3억, 5억까지 버는 BJ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네요. 자, 야매쌤님. 네. 자, 이렇게 BJ들과 유튜버들의 수익을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예. 이게 저는 1년에 아직도 뭐 몇천 명 넘지 않아서 어떻게 예. 저렇게 어그로를 또 끄실 수가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참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3,000명 안 되는데 네. 이게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게 솔직히 많이 네. 어렵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딱 어그로가 하나가 딱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야매쌤님은 꼭 성공한 유튜버들이나 BJ들이 어그로로만 성공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콘텐츠 플러스 어그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그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일단 뭐 이제 그 제목이라든지 예. 썸네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좀 더 클릭을 좀 그렇습니다. 네. 썸네일의 효과도 굉장히 또 네. 중요하고 콘텐츠도 중요하고 각자의 매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와, 한 달에 1억 번다고? 와, 한 달에 10억? 와, 한 달에 몇 억? BJ들 뭐 1년에 뭐 10억? 전체 BJ들의 상위 0.1%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노력이 없이 맞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이 이런 수익을 가져간 거는 아니겠죠. 네. 그 반면에 그에 따른 노력도 있었을 거고 그에 따른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익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꿈도 있겠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와 BJ를 또 해보는 것도 네.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습니다. 좀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일럿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자가 어떻게 되죠? 7,300분. 7,300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6,000분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약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를 여러분들께 풀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오늘 이제 파일럿 개념인데요. 인방뉴스라고 하니까 여긴 기상캐스터. 뭐 예를 들면 강원도 쪽에서 불어오는 연보성의 입대 기단으로 인해 추운 바람이 보라 쪽에 상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상캐스터도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야방 BJ들을 취재원으로 활약을 해서 특종 취재원으로도 좀 생각하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이슈가 됐던 뭐 이번 주로 치면은 봉가린, 저번 주로 네. 치면은 토마토 네.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직접 해명을 듣는 해명하라의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방송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파일럿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인방뉴스가 파일럿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규 방송이 되기 원하신다면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건의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야메스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보다 너무나 또 잘 해오셨고 준비도 잘 해오셨고 너무 잘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렇게 또 채팅을 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BJ인 만큼 더 열심히 인방계를 쳐다보고 예. 인방계에 언젠가 내 이름이 언급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방뉴스 첫 번째 방송 파일럿의 최군이었고요. BJ 야매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